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에서 열렸던 그 큰 규모의 학회에서 최근에 이제 그 코비드 19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제 임상 데이터들이 쌓이게 돼서 그런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리된 내용들을 간략 많이 발표되었고요. 그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쯤에 당시에 이제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 특히 이제 뭐 이탈리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코비드 19 감염과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한 1년 동안 또 많은 임상 자료들이 축적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한테서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코비드 19의 감염의 중증도가 올라가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에서 밝혀진 대표적인 위험인자, 고령, 비만, 그다음에 당뇨 등의 동반 질환 이런 경우에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서도 그런 중증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 다발성 경화증 질환으로 인해서 심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재발을 해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낮은 용량의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감염의 위험성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관련한 여러 가지 치료제 중에서 1차 약물인 뭐 인터페론 글라티람 아세테이트, 오바지오텍피나는 특별한 큰 부정적 영향이 없었고 핑골리머드와 나탈리즈맙 경우에도 특별히 감염 중증도를 올리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 이제 일부 연구에서 그 오클라리주맙이나 맙테라 같은 이제 비세포를 선택적으로 소실시키는 항 CD20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중증도의 위험성이 좀 올라갔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이 환자들에서 그때 당시에 감염 당시에 이 비세포가 어느 정도 소실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 특별히 코비드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할 금기는 없다.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다 코비드 백신을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백신을 투여하고 건강 관찰한 두 연구에서 특별하게 재발률이 상승되거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면 이제 백신에 관련돼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코비드 19에 대한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항체의 반응 그 정도를 평가를 했을 때, 그 1차 약물과 치료를 하지 않은 뭐 1차 약물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이런 항체 반응이 좀 감소됐던 게 이런 리투키마ብ, 핑골리모드, 오클레리주맙. 그러니까 핑골리모드하고 그런 비세포를 소실시키는 약물들은 아무래도 림프구를 감소시키고 특히 이제 비세포를 선택시키다 보니까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그 능력이 좀 아무래도 감소가 돼서 백신에 대한 항체는 잘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모더나 백신이고요. 빨강색이 화이자 백신인데 뭐 이건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항체 생성률은 조금 더 높은 그런 경과를 보였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항체 반응 정도가 꼭 우리 면역력을 전부를 다 상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비세포를 선택적으로 소실시키는 항 CD20 항체 치료를 받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 항체는 잘 안 생겨도 T세포, 다른 면역세포에는 이런 코비드 19에 대한 면역력이 기억이 되더라.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그런 여러 연구들의 결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비드 19 백신에 관련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잘 유도해서 우리 몸의 기억을 잘 시킬 수 있는 그 시기를 각자 약물의 그 특유의 기전에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1차 약물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1차 약물들은 항체가 잘 생긴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 이제 핑골리모드는 항체는 좀 잘 안 생기긴 하지만 이거 어차피 매일 투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약을 잠깐 중단한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굉장히 다발성 경화증 질환 활성도를 확 반동형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펜골리모드를 드시는 분들은 뭐 시기와 상관없이 백신을 맞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트라다, 클라드림이, 맙테라 같이 이제 한번 투여하고 나면 투여 효과가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런 약제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약제의 특유의 기전에 따라서 유지 기간에 따라서
그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를 다르게 권장을 하는데, 램트라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약물 투여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접종, 그다음 클라드리비는 마지막 약물 투여하고 4개월 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백신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되고요. 맙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맙테라 투여하고 나서 최소 4개월 후에 비세포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백신을 맞고, 백신의 두 번째 사이클, 그러니까 화이자는 3주가 되고요. 모더나는 두 번째 사이클이 4주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을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맙테라를 맞을 때까지 한 4에서 6주 정도 인터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올라온 비세포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잘 생길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4에서 6주 후에 다시 다음 맙테라를 맞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을 이제 잘 조율을 해가지고 맞아야 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야 그나마 조금 더 환자분한테서 그런 백신을 투여한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약제 투여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지금까지 그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코비드-19과 관련돼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